네, 계속해서 코리아 빅샷 박근호 기자와 함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기자님 어서 오십시오. 자, 오늘 뭐 뉴욕 시장도 쉬고 해서 오늘 네. 우리 시장 어제 유럽 시장 급등한 걸 생각하면 오늘 우리 시장도 긍정적으로 좀 진행이 될 것 같다. 이 정도 일단 예상이 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관련돼서 좀 바로 섹터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건설주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일단 많이 오르기도 빼놓을 수가 했고 없죠. 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일단 말씀을 쭉 드리겠습니다만 그래서 결국은 이제 우리 시청자들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서 지금도 괜찮냐 뭐 이런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일단 건설주들 상당히 좀 좋은데 일단 상승 배경부터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 한번 쭉 정리를 좀 해보죠. 뭘 보세요, 계속? 네. 이제 좀 표를 보면서 좀 말씀을 네.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사실 건설주가 이런 것 때문에 상승을 뭐 할 수도 있다 아니면 할 것으로 뭐 예상이 된다라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만은 건설주 자체적으로 기업적인 것만 보면은 이것 때문에 오를 수밖에 없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요. 일단 좀 주가는 많이 또 올라서 그렇죠. 하나씩 좀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주택 부분 원가율이 크게 개선이 되고 있다. 이건 제가 봤을 땐 좀 잘못된 얘기입니다. 조금 이따가 자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이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10,000원짜리의 원가가 1,000원이면 원가율이 10%잖아요. 그렇죠. 근데 원가가 1,000원짜리를 2만 원에 팔면 원가율이 5%가 되죠. 네. 저는 그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한마디로 주택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어떤 원자재 가격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떨어진 네. 거지 이게 개선이 된 거라고 보기는 네. 논란의 여지가 있다.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세요. 네, 한마디로 다음에 보시면 2027년도까지 주요 5개 이제 빅5 건설사 기준으로 21년도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해긴 합니다만 고점 넘어설 거 이제 고점은 사실 거의 다 주가로서의 고점은 거의 다 왔습니다. 이거 다 땡겨가지고 좀 미리 주가에 반영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네, 그것도 있고요. 신규 주택 수주가 전년비 45% 정도 감소를 했지만 도시정비는 이제 재건축을 의미한다고 재개발을 얘기하는 거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수주가 굉장히 많이 늘었다. 요즘에 사실 재건축이 좀 약간 중간에 좀 약간 그 취소화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많이 네. 있죠. 그런 부분들. 시공비 그 갈등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현대건설, DL, EH 등 일부 대형 원전 대형사들 이제 원전의 해외 수주 모멘텀이 강화되는데 요건 제가 이제 원전 쪽은 뭐 상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요 부분 나머지 부분들은 조금 객관적인 팩트를 봤을 때 이해하기 좀 약간 힘든 부분이긴 합니다. 주가 상승이 좀 이것만 갖고도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모르는 뭔가가 있지 않다라고 하면 사실 주가 상승이 좀 이해가 안 갈 정도로 너무 좋긴 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씩 한번 좀 분해를 해보죠. 네. 첫 번째 좀 전에 이제 말씀하셨던 주택 부문 원가율 크게 개선 이거는 좀 따져볼 여지가 있다. 어떤 점 때문에 이걸 좀 그렇습니까? 표를 보면서 네. 사실 어떠한 건설사를 보더라도 이제 이걸 공개를 하게 돼 있어요. 뭐 DA를 들어가도 마찬가지고 현대를 들어가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게 이제 현대건설에서 1분기 이제 25년도 1분기 사업 보고서에서 네. 원자재 가격이 23년도, 24년도 대비해서 25년도 1분기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를 이제 설명이 돼 있는 부분인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이제 철근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톤당 가격이니까 톤당 90만 4천 원의 1분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는 저도 좀 약간 이해하기 힘든데 지금 철근 가격은 철강사들이 부도가 난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훨씬 많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 건설사들이 사오는 철근 가격은 어디서 사오는지는 모르긴 합니다만은 너무 높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 떨어졌어요. 시장 가격 대비해서. 그다음에 그러니까 75기가 작년에 비해서는 떨어졌는데 조금 떨어졌죠. 올해 분기가 네. 근데 보시면 다 90만 원대라는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이사님이 지적하는 거는 철근 업계 상황을 봤을 때는 네. 더 떨어졌어야 된다라는 건데 그렇죠. 네. 덜 떨어졌다. 네. 그럼 이거는 중간에 뭔가가 끼어 있다거나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게 철근 가격이고요. 그다음에 강관유 같은 경우는 뭐 조금씩 뭐 약세를 보이고 다 있긴 뭐 합니다만 조금씩 가장 떨어지긴 중요한 게 했어요. 이제 레미콘이거든요. 그렇죠. 이게 제일 크죠. 레미콘 안에는 이제 우리가 보통 건설할 때 원자재 가격 안에 이제 모래도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모래, 근데 그렇죠. 자갈, 뭐 네. 이런 거, 시멘트. 이 레미콘 안에 그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종합적으로 되고 있는 건데
23년도 대비해서는 오른 상황이고 24년도 대비해서는 뭐 조금 약간 떨어져 있는 떨어졌는데. 상황이에요. 시멘트 가격은 사실 뭐 큰 변화가 예, 변화 작년이랑 없고요. 없는 편이고 이게 원가율이 어디서 개선이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지 그리고 이제 여기서 하나 빠진 게 인건비가 빠져 있습니다. 그렇죠. 인건비도 많이 올랐을 텐데. 뭐 사실 인건비가 거기서 그 건설 노동자분들 인건비만 본다라고 하면 제가 네. 조사를 해봤는데 사실 몇 년 동안 오른 건 거의 없거든요. 그래요? 그러니까 예. 소위 말하는 이제 일당이 별로 안 올랐다는 말씀이잖아요. 건설 노동자분들 중에 지금은 거의 뭐 반 이상이라고 해도 될 정도로 외국 분들이 많이 맞아요. 계시거든요. 그러면 사실 우리나라 기준으로 봤을 때 그분들이 사실 노동 그 인건비가 싸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런 부분들 인건비가 높아서 어떤 아파트의 건설비가 올라간다, 원자재 가격이 떨어져서 어떤 어떤 원가율이 떨어져서 어떤 건설사들이 이익이 늘어날 것이다. 이것만 봤을 때는 사실 엄밀히 얘기해서 뭐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 분양가가 오르고 있는 가장 큰 이유가 땅값이 오르는 거 그것도 있지만 맞죠. 네. 사실은 논리적으로 봤을 때 그동안에 건설사들이 얘기했던 거는 비용이 많으니까 건설 비용이 많이 든다라는 네. 거였어요. 건설비가 많이 든다라는 게 지금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자재비가 많이 올라갔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기했던 게 이제 인건비거든요. 지금 이사님 말씀대로라면 원자재 가격 글쎄 뭐 그렇고 그 다음에 레미콘 가격도 뭐 그렇고 근데 인건비도 사실은 외국인 노동자들 대부분 쓰는 걸 생각을 네, 하면 맞습니다. 그렇고 그러면은 그 땅값은 뭐 어쨌든 그건 계속적으로 인플레 때문에 오르는 거니까 그렇게 따지면은 사실은 분양가가 그렇게까지 오를 이유가 없지 않나 생각도 드는 거거든요. 분양가든 분양가지만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땅값이 안 들잖아요. 그렇죠. 그 자기네 땅에다 짓는 그렇죠. 건데. 근데 그 부분도 좀 이해가 많이 안 가는 부분이긴 그러니까 합니다. 이게 그러면 그렇게 해서 좀 건설사들이 많이 남겨가지고 주가 이렇게 올라간 겁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예. 좀 지금 지켜봐야 일단 될것 같아요. 원가율을 가지고 저희가 좀 살펴보는데 사실은 저희도 그냥 추정을 하는 겁니다. 확정되다는 얘기는 아니고 말씀드렸던 거를 대표적으로 철강 가격만 놓고 봤을 때 요즘 철강 가격, 이 철근 업계, 이 철강 업계가 굉장히 어렵다 얘기를 많이 하고 또 하나가 국내뿐만 아니라 지금 중국에서 철강들이 굉장히 많이 국내에 들어오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조선 업종들 같은 경우도 이 후판 가장 많이 들어간 후판이 국내 거에 비해서 중국게 싸죠. 그래서 국내 철강 업체들이 울며 겨자먹식으로 이 후판 가격을 내리기도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걸 생각하면은 보시면 저도 좀 의외였던 게 계속 90만 원대 어쨌든 넘어요. 그러니까 이게 2년 전이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다는 얘기면 별로 안 내린 건데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해외 원전 뭐 수주 이런 거 나오는데 이 물론 중요하죠. 근데 아직 그 해외 원전 관련해서 예를 들어 체코 원전만 해도 지금 우리가 아직 최종 사인도 못한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수주가 기대는 되는데 아직 뭐 실제로 딱 공사에 들어간 건 아니고 그렇다면 결국은 국내에서 어쨌든 뭔가 일거리가 많아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어떻습니까? 역시 현대건설 이제 대장이니까 현대건설 그러죠. 기준으로 한번 어디에서 돈을 가장 많이 벌고 있는지 아니면 매출이 어디서 가장 많이 나오는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많은 44%를 차지하고 있는 게 공동주택. 아파트 주택, 얘기죠. 그렇죠. 뭐 데이터 센터도 있긴 합니다만은 한마디로 이제 현대건설도 해외 모멘텀이다 얘기를 많이 하긴 합니다만은 결국에는 국내 주택이거든요. 거의 절반이네요. 그렇죠. 44%.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 해외 쪽에서 네, 그 원전이나 플랜트 뭐 플랜트 이런 거. 이런 게 이제 네. 차지를 하고 있는데 이게 가장 중요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게 좋아져야 되는데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실적이 올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오를 것 같지는 않. 74기, 그러니까 2년 전 때부터 보면 그때는 딱 절반이었어요. 네. 근데 그게 지금 한 6%포인트 정도 줄었는데 계속 하락 추세고 해외 쪽은 혹시 조금씩 느네요. 네, 해외 쪽은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현대건설 같은 경우 지금 국내 비중이 줄고 해외 비중이 조금씩 늘어나는 그런 추세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원전이나 이런 것 쪽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매출이 발생하기 시작한다면 이게 비중이 더 이제 해외 쪽이 늘어나겠죠. 이런 상황이다. 그러게요. 이렇게 되본다면 국내 쪽도 좀 그렇고 만약에 좀 새 정부 들어서고 난 이후에 뭐 재건축 관련된 규제를 대폭 풀어서 재건축을 막 굉장히 좀 활성화하겠다 이런다고는 모르겠는데 그 현재로서 아직은 좀 그것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건자재 경기 같은 것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저는 이게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아, 하고 그래요? 있습니다. 건설 경기 가장 민감하게 건자재 기업들이 이게 사실은 저 같은 사람들은 잘 와닿지를 않는데 왜 이게 건자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까? 아파트를 지을 때 가장 마지막에 이제 발주가 되는 게 요 부분이거든요. 근데 지금 이거 그저 안에 인테리어 들어가는 거네. 그렇죠. 뭐 이건 산업이나 한샘이나 리바트 이런 안에 가구들, 싱크대 관련된 부분들, 그다음에 KCC 글라스처럼 이제 유리, 그다음에 뭐 NS처럼 역시 뭐 주방 가구들 이런 건자재 기업들이 지금 주가를 보면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기업이 하나도 없다라고 해도 될 정도로 계속적으로 몇 년째 신저가를 계속적으로 경신할 정도로 주가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건자재 업체들이 그렇죠. 그거에 대한 부분은 바로 이제 수주 잔고 한마디로 이제 매출과 영업이익에 연관되는 게 이 수주 잔고인데 이 건자재 기업들이 건설 경기에서 어떤 느낌을 가져가냐면 일단 아파트를 분양을 한 다음에 한 2년이나 1년 6개월 정도 뒤에 이제 발주가 들어가거든요. 그러겠죠. 근데 여기가 안 좋다라는 것은 그 앞도 지금 개선이 안 되고 있다라는 반증이라고 그렇죠. 보시면 돼요. 전방이 안 좋으니까 그렇죠. 후방이 그래서 안 좋은 거죠. 만약에 진짜 국내 주택 경기가 좋아진다라고 하면 이쪽 기업들이 먼저 일단 반응을 했을 때 저는 들어가도 늦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 현대건설이나 DLENC 같은 경우는 완전히 다른 모멘텀이 있기도 합니다만은 수급이 뭐 워낙 좋기 때문에 기관 쪽 수급이 뭐 지금 시장에서 거의 탑급으로 붙어 있는 게 현대건설이랑 DLENC이기 때문에 어떤 그 기관 쪽의 수급이 꺾이지 않는 이상은 당분간은 뭐 상승세로 접어들 것 같긴 합니다만은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2분기, 3분기 어떤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친다라고 하면 그 부분도 한번 좀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을 내죠. 지금 건설주들이 주가가 많이 올랐던 거에 대한 배경들을 쭉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 중에서 일단은 이 자재값이 좀 줄어들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것도 실제로 열어보면 조금 이제 여지가 좀 있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다는 이 건자재 업체 수주 관련된 상황을 보면 별로 나아지는 게 없고 상당히 좀 안 좋습니다. 예를 들어 KCC 글라스 같은 경우는 2023년 말에 작년 말 사이에 반토막이 났어요. 뭐 이렇게 좀 별로 그만큼 안 좋다 이런 얘기가 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봤을 때는 좀 특히 국내와 관련돼서 건설 경기 자체가 좋다고 볼 수는 없다 이 말씀이 되는 네. 건데, 그러면 지금 건설 예를 들어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오늘 아침에도 또 오르던데 올 연초 이후에 한 129% 그렇게 올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DLENC 같은 경우도 50%, 현산하고 GS 같은 경우가 한 30% 전후로 올랐던데 현대건설도 그렇고 DLNC도 그렇고, 그러면은 이렇게 오른 거가 해외 쪽 먼저 이런 쪽에 대한, 그러니까 좀 국내 쪽보다는 해외 쪽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크다라는 얘기인 건데,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건설주들은 들어가려고 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실 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어요? 증권가에서는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많이 하더라고요. 아까도 좀 잠깐 타이틀로 나오긴 했습니다만 27년도까지는 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다라고 이제 평가를 많이 하는데, 증권사가 시장을 주도한다. 건설사가. 네. 네. 증권가에서는 건설주들이 이제 27년도까지는 시장을 주도할 가능성이, 그동안은 이제 많이 올랐던 방산이나 어떤 조선 같은 경우는 지금 약간 뭐 힘이 빠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긴 하죠. 네네네. 근데 과거 같지는 않죠. 이제 원료들의 탄력 같은 게. 근데 뭐 현대건설이나 DLENC 같은 경우는 두 개를 비교한다라고 하면 사실 현대건설이 뭐 그 거래량 기준으로 DLENC랑 상대가 안 되죠. 훨씬 많습니다. 한 네. 10배가 많을 정도로. 그래서 건설주들이 시장에서 이렇게 어떤 평가를 한다라는 것은 뭐 제가 모르는, 혹시라도 시장이 좀 약간의 감춰져 있는 그런 듯한 어떤 모멘텀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건설주들, 그다음 그 중에서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좀 조정 시에 한번 좀 담아보는 것도 뭐 나쁘지 않다. 근데 하지만 좀 주도주로 갖고 가기에는 이미 좀 너무 많이 올라서 리스크도 좀 관리할 필요가 상당히 좀 많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결국은 현대건설 DLENC는 지금 들어갈도 해볼 만하다. DLENC는 사실 현대건설 대비해서 주가가 사실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 좀 약간 못 미치기 때문에 전 두 개를 좀 약간 나눠서 사는 것도 뭐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예. 동일한 모멘텀으로 움직이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대신 그 비중은 높게 가져가지는 말자. 네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CJ하고 올리브영 관계입니다. 원래는 이게 두 회사 올리브영을 이제 별도로
상장을 한다 이렇게 추진을 하다가 이제 최근에 이제 그러니까 분할을 해서 상장을 하는 것에 대해서 말이 좀 많죠. 논란도 많고 오히려 별로 도움이 안 되니까 이제는 합병을 한다 이런 얘기가 좀 나오는 건데 이게 과연 어떤 차이가 있느냐? 그러니까 합병과 분리 이제 네. 상장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부터 한번 볼까요? 네, 표를 보면서 좀 정리를 해서 말씀을 네.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뭐 합병한다라고 발표가 나온 건 아닙니다. 그런 건 맞아요. 네. 네. 이제 IPO 상장을 했을 때와 합병을 했을 때 장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CJ 입장이죠. CJ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면 자금 조달 및 가치 상승이 가능하죠. 약 오타가 좀 났고요. 네. 그다음에 합병을 한다라고 하면은 뭐 올리브영에 대한 경영권을 그냥 뭐 100% 갖고 가는 거기 그렇죠. 때문에 이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뭐 일단 모기업 CJ 입장에서는 상장을 하면은 이제 지배력이 좀 감소를 하는 단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합병을 한다라고 완전 지배를 하는 뭐 똑같이 경영권 강화가 되는 부분이고 방식 같은 경우는 이제 상장하면 뭐 당연히 이제 주식시장 상장을 하는 거고요. 합병을 할 때 어떻게 합병을 하느냐가 이제 아직 합병한다라고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합병할 가능성이 상당히 농후하기 때문에 포괄적 주식 교환이나 이제 현금 인수 방식인데 현금 인수 방식은 가능성이 거의 제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 그러니까 올리브영 주주들한테 CJ가 신주를 발행을 해서 주는 거죠. 그게 이제 포괄적 주식 교환 방식. 요거를 할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주주들이 어쨌든 뭐 이렇게 썩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지는 않은데 올리브 쪽은 주주 구성이 지금 어떻게 됩니까? 올리브영 주주 구성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CJ 쪽에서 99% 이상을 다 갖고 온 상황이죠. 네. 일단 CJ가 50% 이상 갖고 있고 이제 자기 주식은 올리브영이 많을수록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기 주식은 의결권이 없기 때문에 100에서 50보다도 자기 주식에서 이제 80으로 간다면 80대 50이 훨씬 더 가치가 올라가는 거죠. 그다음에 일단 3세들, 2세들이 좀 가족들이 갖고 있고. 그럼 이제 어쨌든 올리브영은 뭐 상장이 따로 안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된다면 올리브영이 지금 잘 나가는 걸 생각하면 CJ를 사면 되겠다. 일단 이렇게 생각은 드는데요. 네. 저는 CJ도 좋지만 제가 봤을 때는 CJ 말고 CJ 우선주가 있거든요. 전환 우선주. 그게 훨씬 더 좀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코드 번호는 일단 안 나와 있는데 CJ4 우선주 이제 이게 정확한 그 종목명이고요. 왜 이게 이제 CJ 만약 합병을 염두에 둔다라고 하면 이게 왜 좋은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장은 19년도 이제 8월 9일 날 이제 상장을 한 우선주인데 이 주식이 이제 CJ 본주에 0.15주 정도 배당을 한번 했어요. 그러고 나서 이 CJ 어떤 사세들한테도 증여도 많이 좀 했는데 이 특징이 뭐냐면 그 보통주가 배당은 안 할 때도 이 CJ4 우선주니까 당연히 배당을 합니다. 일단 2% 정도 배당을 당연히 하는 거고 그다음에 보통주가 무배당 했을 때 그러니까 5,000원이 이제 그 액면가니까 100원은 무조건 배당을 하는 거죠. 그리고 29년도 3월에 CJ랑 전환이 바로 됩니다. 근데 지금 CJ4 우선주가 CJ 본주보다 쌉니다, 훨씬. 이거는 어차피 29년도까지는 갖고 간다라는 생각에는 이게 가격이 같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29년도 3월 달에 1대1 비율로 우선주가 이제 CJ 본주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좀 나아 보이고요. 주가가 괴리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뭐 CJ4 우선주가 위에 있다라고 하면 본주보다 뭐 살 이유가 없겠죠. 근데 지금 밑에 있기 때문에 어차피 CJ를 좀 장기적으로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배당도 많이 주고 그다음에 29년도에 본주랑 1대1을 바꿔주는 매력적이네요. CJ4 우선주가 개인적으로는 좀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9년이면 지금 대략 이제 한 4년 정도 남은 건데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한테는 뭐 배당도 받고 나중에서는 그 괴리도 줄 거고 그런 게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CJ 차트 한번 볼까요 마지막으로? 차트가 뭐 그렇게 뭐 이쁜 차트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깔끔하게 내려가거나 깔끔하게 올라가는 게 아니라 좀 어떤 대기업 박스권이네요. 그렇죠. 대기업 치고는 좀 약간 부침이 좀 많은 편이긴 한데 수급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기관 쪽 수급이 뭐 너무 좋죠. 파란 색깔. 그렇죠. 이제 빨간색의 외국이 있는데 하지만 좀 데칼코마니처럼 기관이 살수록 외국인들은 좀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점은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기관 수급이 정말 너무 좋기 때문에 매수하는 자리도 사실 고점에서 저점에서 그렇게 많이 올라오지도 않았고 좀 걸리는 자리긴 합니다만은 관심 갖기에는 좀 접근하기에는 가장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시장에서는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올리브영이 최소 5조 원, 6조 원인데 CJ가 지금 3.6조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올리브영의 어떤 가치의 반 정도는 시가총액에 적용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라고 하면 지금부터 시가총액이 계산이 딱 나오듯이 적어도 2배 이상 간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예, 그 부분 참고를 하시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조금 뭐 부연을 하자면 또 새 정부 들어서게 되면 이 배당 관련돼서 그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변하죠. 상법도 개정이 되고 그러다 보면 특히 이제 그 오너들 지주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좀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좀 앞서 보신 것처럼 이 자사주 갖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 또 자사주 소각에 대한 이런 의무화 같은 이런 것들도 또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서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별도의 CJ나 이런 우선주들 기본적으로 이런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도 좀 가져볼 것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박근호 이사님께 코리아 빅샷 말씀 나눠봤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